풋볼 런던에 따르면 케인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프리시즌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 스케줄이 7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호주에서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프리시즌 투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퍼스 지역은 런던에서 무려 14,500km 거리입니다. 참고로 한국 오는 거리보다 6,000km 가까이 더 먼 거리입니다. 그만큼 시차부터 해서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정이죠. 케인뿐만 아니라 토트넘 소속 선수들이라면 모두 집결해야 하고 대륙 간의 이동이 더 긴 선수들은 아마도 호주에서 집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도 그중 한 선수인 거죠. 한국에서 런던으로 이동했다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훈련하고 다시 더 멀리 이동을 했다가는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지후 훈련으로 인한 후유증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케인은 토트넘의 상징입니다. 캡틴이고 돈도 가장 많이 받고 스트라이커가 없이 지금 케인이 이탈한다? 그럼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어도 10위 이하 팀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팀 간의 레벨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 결과를 예상하기가 힘들죠. 맨시티 빼고요. 울버햄튼은 어떤 시기는 유로파리그도 가다가 지난 시즌엔 강등 걱정을 하고 웨스트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버튼은 정말 강등될 뻔했죠. 뉴캐슬은 하위권 팀에서 챔스 진출하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이튼은 감독 하나 바뀌더니 유럽 대항전에 나가게 되고 아스톤 빌라도 중하위권에서 투자와 좋은 감독 오더니 토트넘보다 레벨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인데 토트넘은 모험뿐인 상황입니다. 일본, 스코틀랜드에서나 통했던 엔제 감독의 전술이 토트넘 레벨로 상위권 팀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걸 믿기만 하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지켜볼 뿐인 거죠. 우선 뭐 재미는 있을 거라고 하고 있죠. 토트넘에 케인이 있어도 그러나 선수들이 티키타카가 안 되는 레벨과 멘탈이라면 실수가 더 많이 나오면서 처절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이 전술 얘기했지만 과연 전술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도전적인 패스가 무서워서 평범한 패스로 돌리고 위축돼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게 선수의 레벨인 거죠. 좋은 전술도 선수들이 못 따라주면 할 수가 없고 그걸 인정한 순간 역습 혹은 세트피스에 의존한 골과 승리를 바라게 됩니다. 케인은 토트넘 레벨이 높지 않아서 미들라이커까지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 시즌에 득점왕과 어시왕을 동시에 하고 지난 시즌엔 30골을 넘게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수가 대체자도 없이 떠난다? 큰일 납니다. 그럼 케인이 남길 바라는 거냐?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토트넘 색깔이 케인이 빠지길 바라는 1인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트넘 올 때부터 그리고 그의 저서에서도 케인과 돈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단짝이라고까지 하고 케인이 더 위대하다고 대놓고 말하니까요. 기록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만큼 밀어주니까 또 가능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미 영국 매체에서도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이라는 것도 언급하기도 했고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의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된다는 건 확실해집니다. 유럽 축구에서 한국 선수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축구를 한번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없는 선수 구성으로 손흥민 중심이 되길 바라는 건 아니죠. 토트넘은 현재 레벨업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4년 만에 영입되었고 요리스 대체자는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가장 잘했던 골키퍼 중 한 명입니다. 은돈벨레 같은 주급 20만 파운드 선수를 벤치에 두는 팀이라면 거기다 로마노 기자가 확신에 찬 듯 볼프스부르크의 반더벤이 토트넘으로 이적할 거라고 했으니까 센터백도 보강이 됩니다. 몸가 5천만 유로의 클루옙스키가 2년 전처럼 돌아오고 히샬리송이 콘테 감독에게 2시간 가까이 선수들 앞에서 혼나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테고 2년 전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선수도 토트넘 소속으로 있습니다. 이 조합들만 감독이 잘 만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팀이 안정이 될수록 케인은 본인 포지션에서 스트라이커 역할만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레비 회장도 케인을 대체할 스트라이커를 찾았다면 당연히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챔스 나가는 팀도 아니고 B클럽에서 뛰는 스트라이커가 토트넘에 올 리 없고 오시면은 케인보다 더 비싼데 데려올 리가 없잖아요. 케인을 대체할 자원은 마땅치 않다는 것까지 감안한 판단일 것입니다. 최근 구단이 주급 인상을 미끼로 케인을 잡겠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리 엔제 감독이 비전을 제시해도 케인의 비전은 우승인데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케인에겐 도박이 될 뿐이죠. 다른 팀을 가게 되면 당연히 40만 파운드 이상 받을 선수입니다.
참고로 베일이 2013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을 때 주급이 60만 파운드였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적하게 되면 이적료 자체도 없으니까 주급 대폭 인상은 당연한 상황인 거죠. 케인은 우승만 원할 것이고 1년을 참는다고 해서 93년생에게 큰일은 아닐 것입니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건 확실하고 단지 올 시즌이냐 다음 시즌이냐만 궁금할 뿐입니다. 이제 토트넘 훈련에 복귀한다고 해서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구나 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년 이후에 8월 말에서 9월에 이적한 선수를 보면 루카쿠가 메뉴에서 인터 밀란으로 이적했고, 하베르츠도 레버쿠젠에서 첼시로 이적했고, 베르너도 라이프치히에서 첼시로 이적했고, 심지어 페리시치는 그 시기에 뮌헨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이 토트넘을 운영했을 때 모드리치와 가레스 베일이 이적했을 때도 리그가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더 밑을 노리시긴 하지만 케인의 행보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엔제 감독의 성향과 인터뷰를 보면 케인 때문에 토트넘을 온 건 아닌 것 같고, 케인이 떠나든 안 떠나든 빨리 결론이 나길 바라는 건 확실합니다. 콘테는 케인 없으면 바로 사퇴할 감독 같은데 엔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어차피 목표가 달라서 그런가. 레비 회장이 케인 이적에 원하는 금액이 1억 2천만 파운드, 1년 남은 30살 선수를 레비 참 대단하십니다. 뮌헨은 케인을 정말 원하는 건 맞지만 1억 유로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점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비도 똥줄 타는 걸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러다 막판에 이적시킬 수 있는 거고요. 케인은 그런 구단주 아래 있으면서도 논란을 만들진 않습니다. 은바페와는 완전 다르죠. 케인의 백업으로는 이미 히샬리송이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에서는 윙어가 아니라 붙박이 스트라이커거든요. 토트넘이 공격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수비 때문에 망한 건 누구나 아는 사실. 토트넘 3톱이 최강인 거지 공격진에 케인 없어도 맨시티 빼고는 그래도 비슷비슷한 전력입니다. 중원과 수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혹시나 손흥민이 주급 20만 파운드 받고 B클럽 동포지션의 레시포드, 필포든, 스털링이 손흥민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분들은 없겠죠? 토트넘은 우선 백업 선수들도 필요해서 모우라가 떠난 빈자리에 솔로몬을 영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선수, 풀럼에서 뛰는 선수가 토트넘에 왔으니까 감개무량 엄청 행복해합니다. 솔로몬은 키가 작은 손흥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발을 사용할 수 있고 가마차기를 잘합니다. 양발 능력 때문에 좌우 윙어도 가능하고 빠른 선수입니다. 손흥민 백업으로는 괜찮죠. 모우라는 최소한 왼발은 잘 못쓰죠. 풀럼 때의 폼을 그대로 유지하면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고 출전 시간이 적을 텐데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소식은 아마도 수비수겠죠. 기록적인 이적료로 토트넘을 왔던 산체스는 초라하게 터키 리그로 떠날 상황이고, 슬픈 소식은 스퍼스웹에서 갑자기 다이어 다큐가 뜨면서 아무래도 다이어가 토트넘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참아보십시오. 다이어가 있어도 실점 적었던 적도 있잖아요. 있는다는데 방법 없잖아요. 참 손흥민 응원하기 참 힘들죠. 하루빨리 토트넘이 정리되길 바랄게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